네, 오랜만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또 머리가 짧아지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또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오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지난번에 삭발식도 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좀 그래도 많이 잘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새해 나오셨으니까 우리 고성근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의회는 굉장히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청룡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품위와 품격 그리고 힘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회장님 모신 이유는 이제 필수 의료 문제 또 지방 의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뭐 의대 정원을 이제 늘리는 이 문제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좀 이 우리 의료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사실관계를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서 모셨거든요. 네. 우선 필수 의료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필수 의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필수 의료라는 것은요, 응급 중증 외상, 분만, 뇌혈관 질환, 소아효과처럼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로서 국민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를 필수 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종목을 좀 천천히. 응급실, 중증 외상, 중증 외상, 그다음에 예. 분만, 그다음에 소아외과, 소아외과,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되면 적절한 의료 처치가 즉각 그 시행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게 이제 뜻입니까? 바로 필수 의료 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 의사들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들 과들의 특징이 굉장히 그 의료 분쟁 가능성이 높고 네. 법적 리스크가 높은 과다 보니까 기피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필수 의료가 특히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있어서 그 기소율이 일본의 약 40배, 영국의 그래요? 900배 정도로 높고요. 900배? 네네. 예. 그래서 유죄 판결률이 일본의 8배, 영국의 50배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가장 그 이제 필수 의료를 지원하기에는 거부하는 그 필수 의료의 지원을 갖다가 주저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 배상이 계속 급속으로 기하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지원을 안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또 안 하는 게 이제 필수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가장 최근 들어 뇌종양이라든가 뇌혈관 뇌 동맥류 같은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의 약 6분의 1, 7분의 1 수준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그 우리 맹장염 때 급적 충수 절제술을 수술하는 거라든지 제왕 절개술이 미국의 약 10분의 1 정도고 유럽의 뭐 OECD 국가 비교해 봤을 때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필수 의료가 수가가 낮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 시설이라든가 어떤 장비, 인력이 투자를 하는 걸 꺼려하게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의료진들께서도 이제 번아웃이 되고 점점 어떤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기피하고 나가게 돼서 최근에 그 강원도 모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4분이 집단으로 휴직 그만 그래요? 이탈하셨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원대병원은 이제 애를 데리고 가면 안 되겠네. 그 상황이 봐줄 심하기 수 있는 때문에 의사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를 대폭적인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기 보통 이제 이런 필수 의료,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이제 의료는 이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응급처치를 네네. 하거나 그 경우에 이제 보호자한테 그런 거 받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그 의료 동의서를 받습니다. 처치 사전 설명을 과정에서 하고. 네네.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도 네네.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 그거 안 하면은 그럼 딴 데 가보세요 할 테니까 일단 서명을 하는데 그래 놓고 이 의료 분쟁은 또 계속 터지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막상 그렇게 되더라도 막상 어떤 결과가 피치 못할 나쁜 결과가 뭐 사실 의료 분쟁이라는 것이 무과실 의료 분쟁, 의료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막상 환자분들에게 나쁜 결과가 왔을 경우는 아마 거의 90% 이상에서는 소송에 또 일단 휘말리게 분쟁으로 된다는 들어간다?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분만 들어가면 이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료진이 위축이 되고 네. 진료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오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네. 더욱더 MZ세대 의사들이 기피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사나 의료진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다들 그 의사들이 용감하잖아요. 네네. 막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말려도 아니 이게 생명의 문제다. 내가 뭐든 책임지겠다. 그러고 막 가서 생명 구하잖아.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아니 제가 전공의 때 한 3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예. 30년 전 전 흉부외과 전문인데요. 네. 그때는 정말 가능성이 5% 10%만 되는 무슨 복부 대동맥류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 보호자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어. 결과가 나쁘더라도 환자 보호자분들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은 그게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났을 때 무조건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없고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뺑뺑이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네, 그 그렇습니다. 피해가 다 돌아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선하지 않고서는 네. 의사 정원의 지원 자체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 필수 의료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개념보다 네. 사실 지금 그 OECD 기준을 통해서 우리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2023년 기준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OECD 인구 1000명 의사 수가 지금 2.64명이고 네. 2024년에 2.7명입니다. 네. 현재 일본이 2.6명이고요. 어. 미국이 2.7명 정도 저희가 OECD 네. 국가에서 특히나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은 동유럽 국가라든가 사회주의 의료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그 의료 그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아마 고 박사님 혹시 유럽 다녀오신 지인분들 계시면 그분들이 진료를 한다든가 수술하는데 몇 달씩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포들께서도 수술하러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오죠. 경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의사 진료를 많이 하지 않고 하기는 예. 의사를 많이 늘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긴 진짜 그쪽에서는. 수술하다가도 시간 되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심각하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영국에서도 전공의들이 6일째 파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의사를 늘려달라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보수를 올려달라는 게 진행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이 의사가 이제 필수 의료 분야에 이제 그 의사가 되려면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네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전공의 신청한 거 보니까 필수 의료 분야는 뭐 절반 필요 인력의 절반 이하로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저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의대 정원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요. 네. 우리 소아청소년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2017년에 우리 그 이대 목동병원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우리 의료진 의사가 3분이 구속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 물론 5년 후에 이제 무죄로 나왔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2020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율이 70%로 급감했고 2021년에 50%대 지금 30%대 급감을 했습니다. 다 기피하죠. 네, 그렇게 예. 되고요. 두 번째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2023년 그 합계 출산율이 0.7이지 않습니까? 환자 수가 계속 줄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이게 환자 수가 줄면 병원을 경영할 수 그러네요. 없는 형태거든요. 아기가 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전이 없으니까 더욱더 지원 안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아청소년과 수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가이기 때문에 네, 네. 병원들이 시설 인력 장비에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래서 네, 네. 기피하는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좀 해결해 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정부나 뭐 정치권 네. 또 사실은 국민 다수도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네, 네.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해? 그러면 의대 정원 늘리면 되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의대 정원을 늘린다 치고 네, 네. 뭐 정부나 정치권 요구대로 뭐 몇천 명씩 늘린다 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응급실 이번에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 예를 네. 잠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라 분류 및 후송 체계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 2008년에 산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뇌 주주막하 출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건 도쿄에서 8개의 대학병원을 전전한다고 환자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JTAS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본형 응급 환자 분류 및 후송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증환 의사가 상담을 해서 119에 네. 전화가 오면 9119 시스템으로 와서 9119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상담을 해서 경증 환자는 의원급
중등도 환자는 중소병원, 그다음에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 이렇게 분류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네. 그 아예 그런 응급실 뺑뺑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그 당시에 사실은 OECD 수준으로 그때 그 당시에 약 2.1명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 의사수 리자는 말이 없었고요. 네. 한국에서도 사실 1339 응급콜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잘 유지가 됐었는데 2012년에 119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청이 담당하면서 그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 분류 체계 시스템이 깨지다 보니까 모두 중증 환자들이나 경증 환자가 다들 대학병원 몰리게 되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이 시스템을 바꾸면 전 충분히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좀 두 번째는 응급의학과에 지금 응급실에 굉장히 의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분류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두 번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어떤 필수 의료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 3단계 우리 의료 체계가 있었잖아요. 네, 의료 전달 체계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의료 전달 체계가 있어서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을 바로 가는 거는 불가능한 네,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의원급에서 중등병원으로 거치는 게 시간도 걸리고 막 번잡하니까 그냥 직접 바로 대학병원으로 갈 수 없냐 그러면은 그때 이거 좀 꼼수인데 네. 무조건 응급실로 가세요. 네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면 어쨌든 거기서 쫓겨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까지 뭐 훈수도 받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가장 문제가 이제 응급실이 지금 사실 중증 환자를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경증 아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증 환자 가고 예. 그다음에 분류 및 후송 체계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마비된 상태라 보기 때문에 네. 무조건 119에서도 일단은 응급실로 무조건 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다시 빨리 한국에서도 저는 1339 시스템을 부활을 해가지고 아하. 의사가 직접 이 상담을 해서 교통정리해주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필수 의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역 의료 붕괴 현상도 심각하다 그러던데요. 네, 지역 의료 붕괴도 상당히 좀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수도권 선호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의료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의료 어떤 질을 올려줘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역 의료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부가 제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예산 투자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계신 사실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지만 전남대학교 병원도 굉장히 암 전문 병원으로서 굉장히 손꼽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환자분들께서 서울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하, 그러면 예. 그래서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전달 체계가 확실히 확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필수 의료의 위기 또 지방 의료의 붕괴 상황을 극복할 거냐. 근데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뭐 의대 정원 문제,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도 포함돼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논의가 그동안 되어 왔던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굉장히 좀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그 의료 질을 파악한 척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약 15.7회로 OECD 국가보다 2.5배가 높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나라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저희가 지금 12.8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병상이 많이 있다는 것이 OECD 3배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병상이 많다는 건 입원이 쉽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가장 마지막에 의료 선진화의 척도가 인구 10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인데요.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것은 적정한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이 네.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 선진화가 됐다는 증거인데요. 네, 네. 저희 나라가 지금 치료 가능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2위로 가장 낮고요. 어허.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에서 1위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의사 수의 증가는 결국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의료제도 두 가지 가치가 하나는 가격 고정제거든요. 그래서 네. 국가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행위량이 늘어날수록 수가가 올라가는 행위량을 늘려야만 유지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개인이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경영상의 리스크도 개인이 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 의사 수가 저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임대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한 장비도 사야 되고 그래요. 예. 그다음 직원 채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량을 늘려야만 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 수가 늘으면 당연히 행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건보 재정이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저 2023년에 국회에 예산 정책서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건보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요. 네. 2028년에 우리나라 이제 그동안 누적 준비금이 지금 23조가 있는데 그게 소진된다고 그럽니다. 아하, 예. 그리고 2032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보재정 적자가 아마 막 61조 6천억 원에 이르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지원해서 약 10년 후에 나온다면 2035년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확대폭이 그러겠네. 강화되고 예.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금 저출산율 때문에 젊은 사람들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재정적인 부담을 젊은 세대가 다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의사회에서는 의사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재정적 건보 재정 부담 때문에 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줄일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동안 정부와 계속 수십 차례 협의를 해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자꾸 뭐 의견 그 수렴이 안 된다고 정부가 뭐 곧 발표할 것처럼 보도가 되더라고요. 참 그게 아쉽습니다.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가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 24차까지 열렸었거든요. 네, 네. 그동안에 처음에는 필수 의료 살리기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좀 예. 논의를 하다가 작년 5월에 이제 드디어 그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되고 나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고 처음에 서로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좁히는 과정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여기서 결정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계속 논의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측에서 아직까지 숫자를 구체적인 거 제안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어제 갑자기 정부에서 공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숫자를 보내달라고.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정부와 의료계는 파트너십이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의료란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저는 끝장 토론해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요인이라든가 지표 변수를 고려해서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부담 이것도 꼭 생각을 해서 하고 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 명도 늘리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면 이 증원된 의사 수가 바로 지역의료나 필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어떤 방안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아하.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대 정원 늘린다라도 10년, 12년 후에 나옵니다. 지금 당장 필수 의료, 지역 의료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네. 여기에 주총을 맞춰야 되지. 그렇죠. 10년, 15년을 생각을 필요한 것은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그것보다 현재를 걱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래서 그동안 24차에 걸친 정부와 의협, 대한의사협회 또 의료 관계자들 간의 정책 협의가 있었는데 뭐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뭐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접어들었다고 느꼈는데 정부가 여기서 만약에 그 협의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도 그냥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니까 또 다른 그 갈등과 분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온 곳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좀 그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가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이신데 마무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나 의대 정원 문제도 필수로 살리기 한 차원으로서 충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갈 자세가 돼 있습니다. 정부랑 의료계가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 가지고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풀어서 이 문제를 꼭 같이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필수 회장님, 뭐 안팎으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저희 고성호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